그런 걸 며느리가 왜 알아야 해? 정자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 뼈가 있었다. 부엌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번들거리는 식탁 위를 스치며 김이 아직 피어오르는 미역국 냄비의 가장자리를 흘러내렸다. 은희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잠시 멈췄다.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여쭤본 거예요, 어머니. 앞마당 흙이 너무 단단해서요라고 말했지만 정자는 이미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고 있었다. 창문 밖에는 잘 다듬어진 앞마당이 보였다. 잔디와 장독대 사이 묘하게 높아진 흙더미 하나가 있었다. 비가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흙빛이 유난히 진했고 그 위에는 삽자루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정자는 그곳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건 그냥 흙이 아니야. 짧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눅눅한 냄새가 섞였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길을 식탁보의 자잘한 무늬에 박아 넣었다. 정자의 움직임이 느릿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 끈을 고쳐 매더니 창문을 열어젖히고 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그 바람 속엔 흙냄새와 묘한 쇠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야. 정자는 땅을 보는 눈빛으로 말했다. 남이 뭐라든 내 손으로 지켜온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파헤치지 마. 그 말은 은희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바람이 스쳐가며 흙더미 위에 작은 잎사귀 하나를 굴렸다. 정자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덧붙였다. 며느리라면 그런 건 그냥 지나가야 돼. 모르는 척, 그게 예의야. 뚜껑을 여는 소리, 김치 냄새, 그리고 유리 그릇에 부딪히는 젓가락 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은희는 어색한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이 흙더미와 정자 사이를 오갔다. 마치 눈으로 무언가의 경계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정자는 은희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사람이 괜히 흙을 뒤적이다 보면 안 봐도 될 걸 보게 돼.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지.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기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희는 손을 씻기 위해 일어섰다. 물소리가 싱크대에서 부딪혀 나왔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창을 통해 다시 앞마당을 향했다. 그곳에 정자가 서 있었다. 노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흙을 천천히 만지고 있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어디선가 절박함이 느껴졌다. 은희는 물을 잠그고 천천히 부엌문을 닫았다.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정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은희야. 네, 어머니.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해. 그래야 오래 살아. 그 말에 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자의 눈빛이 뚫어보듯 날카로웠다.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미세한 금소금이 났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살짝 젖혔다. 앞마당.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유독 그 흙더미만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삽이 여전히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자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는 삽자루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희는 숨을 삼켰다.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흙냄새를 밀어넣었다. 그 냄새 속엔 묘하게 달콤한 철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 채 그저 흙더미를 바라봤다. 그곳에 묻힌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새벽 2시. 정자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미묘하게 무거웠다.
은희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 발자국이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멈춘다. 정자가 방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그 침묵 속에 두 사람의 호흡만 들렸다. 그때 정자의 낮은 목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괜히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알면 나도 끝이야. 그 말이 귓속에 들어와 오래 남았다. 은희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삼켰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스산하게 흘렀다. 그리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이른 아침 부엌의 불빛이 아직 희미했다. 정자는 앞치마 끈을 단단히 매며 말했다. 며느리는 흙보다 손톱을 더 아끼더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목소리 끝에는 묘한 비수가 섞여 있었다. 은희는 머리를 묶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꺼내 들었다. 플라스틱 봉지가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괜히 크고 괜히 서운했다. 요즘 애들은 손에 흙 묻는 걸 싫어해. 깨끗해야 산다고 하지. 정자는 뒷짐을 진 채 은희의 손끝을 노려봤다. 근데 사람 사는 게 흙을 피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정자의 눈동자가 유리창에 비쳤다. 창밖에는 햇살이 들기 시작했고 앞마당의 흙더미는 여전히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치통, 멸치볶음, 그리고 마른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자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은희야, 내 친정은 도시잖아. 도시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지. 근데 그런 데선 사람 마음이 흙처럼 단단해지질 않아. 그녀는 마치 혼잣말하듯 말했다. 은희는 그 말의 의미를 짐작하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포트를 눌러 물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 스테인리스 포트의 김이 서서히 올라오며 공기 중에 퍼졌다. 정자는 그 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 흙냄새를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에 은희는 손을 멈췄다. 어머니, 흙냄새요? 그래. 냄새라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사람도 냄새로 다 드러나. 정자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부엌으로 밀려들었다. 그 바람에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고 밖에 나무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자 씨, 앞마당에 또 뭐 심어요? 정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꽃 좀 심으려고요. 며느리가 도와주겠다네요. 그 말에 이웃 여자는 며느리 참 착한 애라며 웃었다. 정자는 대꾸하지 않고 은희를 향해 돌아섰다. 그 눈빛엔 들었지? 라는 무언의 신호가 섞여 있었다. 잠시 뒤 둘은 함께 앞마당으로 나왔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다. 정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꼈다. 은희는 그대로 서 있었다. 정자는 삽을 건넸다. 이거 들어봐. 삽자루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은희는 손끝으로 삽을 잡고 땅을 눌러봤다. 흙은 단단했다. 물기가 아직 덜 빠진 것처럼. 정자가 말했다. 땅이 이렇게 단단하면 그만큼 오래된 거야. 은희는 삽을 들다 멈췄다. 오래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흙이 알아. 정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엔 피로한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말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봐선 몰라. 겉이 멀쩡해도 안은 썩은 경우 많지. 그 말에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정자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흙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이웃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며느리도 일손 돕네. 보기 좋아.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은희가 요즘 흙을 좋아하잖아요. 은희는 손에 묻은 흙을 쳐다봤다. 살짝 떨리는 손끝에 미세한 흙입자가 달라붙어 있었다.
정자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할머니가 떠난 뒤 정자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입에만 문 채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눈으로만 봐. 겉이 반지르면 속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흙더미를 바라봤다. 그곳은 여전히 평범한 마당의 한켠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그 아래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자는 그 시선을 느꼈다. 은희야. 네. 사람은 말이야 흙이랑 같아. 위에 뭐가 덮여 있는지 모를수록 오래 버티지. 그녀는 삽을 툭 내려놓고 손바닥에 흙을 털었다. 그 작은 입자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흩어졌다. 그날 오후 은희는 혼자 앞마당을 쓸었다. 정자는 안방 커튼을 살짝 젖히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은희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잔디 사이에 낙엽을 모으고 있었다. 정자의 시선이 유리창에 비치며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흙 냄새를 모르면 이 집에서 오래 못 살아. 커튼이 닫혔다. 그 뒤로 남은 건 햇빛과 흙 냄새, 그리고 며느리의 숨소리뿐이었다. 은희는 손끝에 묻은 흙을 바라보다가 그걸 천천히 문질렀다. 손바닥에서 거칠게 긁히는 감촉.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그건 내 구역이야. 함부로 파지 마. 정자의 말투는 단호했다. 마치 오래된 규칙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에는 단 한치의 여유도 없었다. 은희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잠시 내려다봤다. 풀을 뽑으려던 손끝이 멈췄다. 풀만 뽑을게요. 어머니.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앞마당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매미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다. 햇빛은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그 속에 묘한 서늘함이 스며 있었다. 정자는 은희 쪽으로 다가왔다. 내가 뭘 알아서 땅을 만져? 그냥 깨끗하게 보이는 게 좋으면 꽃만 심어. 괜히 손대지 마.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그 손에서 떨어진 흙먼지가 은희의 신발 위로 흩어졌다. 은희는 그 먼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무릎을 굽혀 다시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정자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들리지 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내 구역이라니. 그게 뭐지? 싱크대 물줄기가 접시에 부딪히며 번쩍거렸다. 그 소리 사이로 정자의 낮은 콧노래가 들렸다. 부엌 문턱 너머 거실에서 정자는 TV 리모컨을 손끝으로 돌리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앞마당은 내가 만든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남편이 죽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내가 삽 하나로 다 일궈냈어. 은희는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싱크대 위에 물그릇 안 물결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밤이 깊었다. 정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을 한 번 더 나갔다. 손전등 불빛이 흙더미 위를 비췄다. 그녀는 삽으로 살짝 흙을 밀어 올렸다. 흙 아래에서 비닐이 스치듯 얇게 울렸다. 그녀는 삽자루를 내려놓고 손으로 덮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 조심스러웠다. 은희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커튼 틈 사이로 그녀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정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리창에 투명하게 비쳤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앞마당을 쓸었다. 정자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뭘 그렇게 일찍부터? 풀들이 금방 자라서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공기 속으로 번졌다. 그 향 속에서 정자의 시선이 유리창을 통해 은희를 따라갔다.
은희는 흙 위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어내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정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은희야. 네. 그만해. 괜히 열심히 하다가 다친다. 괜찮아요. 그냥 풀만. 그 풀 내가 내일 뽑을게. 정자의 말은 명령 같았다. 은희는 삽을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 흙을 잠시 바라보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둔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안에 흙을 한 줌 넣고 입구를 묶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걸 왜 담아? 이 흙 좋더라고요. 화분에 쓰려고요. 그 화분엔 쓰지 마. 그 흙은 안 맞아. 은희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정자의 눈빛 속엔 불안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점심 무렵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요즘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어머니도 괜찮으시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통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다시 앞마당을 바라봤다. 창문 밖에 햇빛이 조금 기울고 있었다. 그 아래서 흙더미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들썩이는 듯 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은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밖을 보았다. 정자가 비옷을 입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며 흙더미 위를 비췄다. 정자는 삽으로 다시 땅을 파고 있었다. 흙이 젖은 냄새가 짙게 퍼졌다. 은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자가 꺼내든 것은 비닐 봉투 하나였다. 그녀는 그걸 확인하더니 다시 묻었다. 삽질 소리가 빗속에서 묘하게 둔탁하게 울렸다. 잠시 후 정자가 몸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어딘가를 향했다. 은희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입이 움직였다. 무엇인가 중얼거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정자는 앞마당 주변을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았다. 쓰레기통도 꽃도 모두 직접 관리했다. 은희가 다가가면 됐어, 내가 할게라며 밀어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은희의 안에서 묘한 감정이 자라났다. 그건 호기심 같았고 두려움 같았고 어쩌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저녁마다 정자는 흙더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라디오를 켜고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들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내 인생은 외길이야. 가사는 단순했지만 그 소리에는 어딘가 절박한 울림이 있었다. 정자는 음악이 끝날 때마다 삽자루를 한 번씩 쓰다듬었다. 그 손길엔 애착이 묻어 있었다. 은희는 부엌불을 끄고 창가에 서 있었다. 흙 위에 앉은 정자의 모습이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저 흙에 뭐가 있는 걸까? 그 순간 번개가 쳤다. 짧은 빛이 흙더미를 환하게 비췄다. 그 아래 은희는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금속이었다. 비닐 속에서 잠깐 드러난 묘하게 반사되는 금속의 빛.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번쩍였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앞마당에 흙은 짙은 색으로 젖어 있었다. 은희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냉기 속에서 그녀의 손끝은 식은 물처럼 싸늘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정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은희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물방울이 맺힌 유리컵 하나, 그 옆에 정자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재산 내역이라는 메모장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떼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묻은 곳 앞마당 장독대 옆 깊이 약 80cm.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은희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정자의 방문이 삐걱 열렸다. 뭐하니? 은희는 화들짝 고개를 돌렸다. 아, 컵 닦고 있었어요. 정자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그녀의 손끝에 묻은 물방울이 은희의 손등에 떨어졌다. 은희는 그 차가운 촉감을 오래 느꼈다. 그날 오후 비가 다시 내렸다. 정자는 장독대 옆에서 무언가를 뒤적였다. 은희는 일부러 마트에 다녀오는 척하고 골목 어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걸 땅에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덮었다. 비에 젖은 흙이 손등에 붙었다. 정자는 그 손을 털지 않았다. 마치 흙이 그녀의 일부인 것처럼 그대로였다. 밤이 깊었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고 세상은 비냄새로 가득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휴대전화의 불빛만 켜고 슬리퍼를 신은 채 앞마당으로 나왔다. 빗방울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장독대 옆으로 다가갔다. 발밑에 흙이 질퍽하게 미끄러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호미를 들었다. 첫 삽질에서 물컹한 소리가 났다. 비닐이 얇게 찢어지는 감촉. 그녀는 호미를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걷었다. 차가운 비닐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봉투를 끌어올렸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비닐봉지 안에서 금속성의 반짝임이 스쳤다. 비닐을 뜯자 금괴 새 덩어리가 드러났다. 그 아래엔 종이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다. 비닐에 눅눅하게 젖은 봉투.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증 2장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최정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낯설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때 뒤에서 우산이 펴지는 소리가 났다. 은희는 몸을 돌렸다. 정자가 서 있었다. 우산 끝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그만둬.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은희는 봉투를 움켜쥔 채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돌려놔. 누구예요, 이 사람?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은희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우산 아래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은희는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어머니, 이거 그냥 돈이 아니죠?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봉투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은희가 물러섰다. 우산이 떨어지고 두 사람 사이로 비가 쏟아졌다.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인생이야. 그 한마디가 빗속에서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은희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손가락 끝이 젖은 종이에 닿았다. 글씨가 번져가며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정자는 우산을 주워들었다. 지금 본 건 잊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등을 돌렸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흙 위로 떨어졌다. 비닐 속 금속의 빛이 잠시 번쩍였다. 정자는 그 빛을 잠깐 바라보다가 우산을 접었다. 비가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 사람은 다시 못 와. 그 말은 비소리 속에 섞여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정자 씨 집 앞에서 경찰차가 왔다더라. 밤에 뭐를 캐냈대. 돈인지 사람인지 몰라. 이웃들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스며들었다.
부엌 창문을 통해 그 소리를 들은 은희는 묵묵히 김치 속을 버무리고 있었다. 손끝이 붉은 고춧가루에 잠겨 있었다. 정자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물을 썰었다.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 했다. 사람들이 참 입이 가벼워. 정자가 중얼거렸다. 은희는 눈을 들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입방아에 오르면 끝이야. 정자는 김치 속을 항아리에 넣으며 말했다. 괜히 남일에 끼어들지 마라. 상처만 남아.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정자의 손등으로 향했다. 붉은 양념이 묻은 손, 작은 상처 자국이 오래된 흉터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 정자가 고개를 들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뭐? 그 사람 찾고 있대요. 실종된 지 오래됐다고. 정자의 손이 멈췄다. 칼끝이 도마 위에서 멈춰 섰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은희는 말을 이어갔다. 장독대 옆에서 뭐가 나왔대요. 오래된 비닐봉투 하나.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그래? 경찰이요. 은희는 손에 묻은 김치 속을 닦으며 말했다. 흙은 거짓말 안 한다면서요. 정자의 눈동자가 넓게 흔들렸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은희야, 너 지금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본 그대로. 은희는 담담했다. 정자는 손을 움켜쥐었다. 손끝의 양념이 흙빛처럼 번졌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다.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문으로 향했다. 정자는 그 뒤를 따라오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최정자 씨 맞습니까?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이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접수된 실종자 건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은희의 시선이 정자의 얼굴을 스쳤다. 그 얼굴엔 공포보다 체념이 먼저 깔려 있었다.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경찰의 말에 정자는 삽시간에 등을 굽혔다. 잠깐이면 돼요. 네. 금방 끝나요. 은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정자가 신발을 신는 동안 그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정자가 현관을 나설 때 은희가 말했다. 어머니. 정자가 멈췄다. 흙이 감춰준 것도 이제는 다 드러날 거예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은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김치통 뚜껑을 닫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싱크대에 손을 얹었다. 흙냄새가 여전히 손바닥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며느리 혼자 남았대? 시어머니 경찰 갔대. 은희는 마당을 쓸며 그 말을 들었다.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흙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바람이 불며 흙먼지가 일었다. 그 먼지 속에서 금빛이 잠시 스쳤다. 은희는 그 빛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해질 무렵 정자가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아무 일 아니래.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냥 확인만 한 거래.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평온하게 들렸다. 은희는 묻지 않았다. 대신 수건을 내밀었다. 정자는 그 수건을 받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사람을 너무 믿었어. 그게 내 죄야. 정자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은희는 식탁 위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앞마당에 흙더미가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삽을 들고 마당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희야.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 흙은 이제 내 거야. 정자는 문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다시 봉해진 봉투가 들어 있었다. 이건 경찰이 못 본 거야. 정자는 봉투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마당을 향해 던졌다. 봉투가 흙 위에 떨어졌다. 그 소리가 짧게 그러나 묵직하게 울렸다. 정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은희는 그 봉투를 주워들었다. 흙이 묻은 봉투 표면에 증거 나중에 돌려줄 것 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필체는 정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다. 불 꺼진 집안에서 흙냄새가 더 짙게 배어들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바람이 살짝 불자 마당의 낙엽이 흩어졌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흙더미 앞 은희는 삽을 붙잡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숨결이 하얗게 흘러나왔다. 문이 열렸다. 정자가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손에는 낡은 가디건을 걸쳤다. 그녀의 발끝이 흙 위를 스쳤다. 밤엔 춥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삽자루를 세워 땅에 박았다. 정자가 흙더미 앞에 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정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람은 내 시아버지가 아니야. 그녀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했다. 은희는 그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예요? 정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다. 나한테서 다 빼앗으려던 놈이었어. 그녀는 삽자루를 붙잡은 채 말을 이었다. 남편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타났지. 도와준다고 보호해준다고 하더니 집까지 팔아먹으려 했어. 정자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래서 은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래서 묻으신 거예요? 정자는 웃었다. 묻은 게 아니라 덮은 거야. 그녀는 발끝으로 흙을 살짝 밟았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서 넘어졌어. 내가 잡으려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어. 은희는 눈을 깜빡였다.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나는 이미 미쳤었어. 남편 죽고 빚에 시달리고 그놈까지 날 조롱했거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이 불어왔다. 흙먼지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정자는 손으로 흙을 한 줌 집었다. 손바닥 위에서 그 흙을 천천히 쥐었다. 이 흙이 나를 살렸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들 나를 외면했지만 이 흙만은 내 편이었거든. 은희는 그 손을 바라봤다.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게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걸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너까지 알면 다 끝이니까. 정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너라도 깨끗하게 살았으면 했어. 정적이 길게 흘렀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은희가 입을 열었다. 근데 그 금은요? 그건 왜 있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 돈이야. 그 돈으로 우리 집을 살렸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난 그 흙 위에서 평생 살았지. 은희는 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그건 범죄예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았어. 내가 밟는 이 땅이 매일 나를 신문했어.
바람이 불었다. 정자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이제 그만 숨으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했다. 정자는 은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먼저 있었다. 그래, 이제 너도 알아버렸으니.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흙은 내 몫이야. 은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저도 감당 못해요. 정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에 흙을 안고 살아. 그녀는 손을 뻗어 은희의 손등을 감쌌다. 손이 차가웠다. 어머니, 이거 경찰에 말씀드려야 해요. 정자는 고개를 돌려 달을 바라봤다. 말해도 돼. 이제 아무 상관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다. 난 이미 그날 죽었거든. 살고 있는 척 했을 뿐이야.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은희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자는 웃었다.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그 웃음은 슬펐고 편안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흙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흙 위를 비추며 바람이 잔가지들을 흔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흙을 하늘로 던졌다. 그 흙이 떨어지며 은희의 어깨에 닿았다. 이 흙이 너를 기억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밤벌레의 울음. 은희는 혼자 남았다. 그녀의 발밑에서 흙이 미세하게 꺼지는 소리가 났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부엌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정자는 보이지 않았다. 은희는 천천히 안방 문을 열었다. 불 꺼진 방 안, 이불 위에는 접힌 메모 한 장이 있었다. 그 흙, 내가 지켜. 짧은 글씨. 정자의 필체였다. 은희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쓸어내렸다. 종이 위에는 희미한 흙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 흙이 어젯밤의 공기와 같은 냄새를 품고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옷장 하나와 그 옆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봉지를 열었다. 안에는 금괴 세 덩어리와 함께 정자가 쓰다 남긴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흙은 지켜준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죄인이다. 이 집은 내 손으로 끝낼 것. 은희는 그 메모들을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나왔다. 밖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마당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다. 흙더미 위에 물방울들이 반짝거렸다. 그 빛이 이상하게 생생했다. 은희는 흙 위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흙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차갑고 부드럽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 감촉이 마치 정자의 손과 같았다. 어머니.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경찰서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신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커튼을 걷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흘러들었다. 은희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정자, 남편,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남편이 함께 찍힌 사진. 사진 속 정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지금의 그녀와는 전혀 달랐다. 은희는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토지명의 이전 서류. 정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펜을 꺼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필체는 또렷했다. 이 흙, 이제 제 이름으로 남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렀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은희는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길가에는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은희에게 쏠렸다. 며느리 혼자 남았다며? 시어머니는 어디 갔대? 수군거림이 스쳤지만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 창가에 앉은 은희의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경찰서라는 간판이 지나갔다. 그녀는 손으로 종을 눌렀다.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경찰서 입구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다. 은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안의 봉투를 바라봤다. 그 안에 든 금속의 무게가 마치 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끝내야 해요, 어머니.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시죠? 은희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맡기러 왔어요. 그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결심이 있었다. 경찰관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은희는 오랜 시간 누르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길고 깊었다. 마치 묻혀있던 흙을 털어내는 듯 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은희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에 여전히 흙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흙은 말할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작게 흘러나온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뒷모습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무게가 있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에는 밤비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집 앞의 도로는 젖은 흔적을 품고 햇살이 그 위에서 반짝였다. 은희는 앞마당으로 나왔다. 슬리퍼 밑으로 흙이 약간 눅눅하게 들러붙었다. 발끝에 묻은 흙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앞마당 중앙, 어제까지의 흙더미는 낮아져 있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밤새 그녀가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삽자루는 벽에 세워져 있었다. 그 손잡이에 묻은 흙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빛났다. 은희는 장갑을 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호미를 들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흙 위를 부드럽게 쓸기 시작했다.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었다. 햇살이 흙 위로 비치며 작은 금빛 입자들이 반짝였다. 그건 마치 숨겨진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빛을 내는 것 같았다. 집 안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틱틱틱. 은희는 그 소리에 맞춰 손을 움직였다. 한 번 긁고 한 번 멈추고 그 동작이 묘하게 리듬을 이루었다. 장독대 근처의 흙이 부드럽게 고루졌다. 그녀는 삽으로 마지막 흙 한 줌을 덮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 흙을 눌렀다. 그 손바닥 위에서 흙의 온도가 느껴졌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마치 인간의 체온이 식어가는 순간의 온도처럼.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다. 손가락 사이에 낀 흙이 바람에 날렸다. 그 입자들이 햇빛 속에서 부유했다. 그 순간 은희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였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이 골목길을 뛰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묘하게 이 마당까지 울려왔다.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자 은희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녀는 호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흙 위를 가만히 문질렀다. 그 표면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깨우지 않았다.
햇살이 점점 강해졌다. 지벽에 비친 그림자가 짧아졌다. 그림자 속에서 은희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가에는 피로와 고요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의 잔향 같았고 동시에 안도의 표정 같기도 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움직임에 맞춰 앞마당의 나무잎이 한 줄기 소리를 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장갑을 벗었다. 장갑 안쪽의 손바닥에는 흙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천천히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손바닥 위에 흙이 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살짝 불어 흙을 날렸다. 입자들이 공중에 떠올랐다. 햇살 속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다. 그 사이로 새 한 마리가 지나갔다. 날갯짓이 바람을 갈랐다.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부신 빛이 눈가를 덮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고요했다. 그녀의 발밑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물기 마른 흙이 살짝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이 멎고 빛만 남았다. 그 빛 속에서 은희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어졌다.